최용덕 동두천시장이 위탁기관 직원들에게 자신의 소속 정당 입당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 속도를 내면서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만 8천여 명 발생하면서 닷새 연속 10만 명대 아래를 기록하며 확산세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동두천 상패동에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5월에 착공될 전망이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천군 동말골 상권이 경기도 특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도비를 확보하게 돼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에 큰 변화가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위탁기관 직원들에게 자신의 소속 정당 입당을 강요했다는 의혹, 저희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후보 등록 이전에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어서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위탁기관 직원들에게 입당을 강요했다는 건데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지난해 7월 최용덕 동두천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동두천시청과 산하기관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관련자 33명을 불러 조사했는데 이들 가운데 일부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용덕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는 5월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전까지 혐의 유무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된 진술과 증거 등을 바탕으로 최 시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해 최 시장을 추가 소환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 최 시장이 개입했는지 여부입니다. 최 시장은 지난해 2월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저를 도와주기 위해 권리당원으로 가입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한 달여 뒤 청원의 국민청원 게시판엔 위탁복지기관의 입당원서 강요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복지기관 대표가 입당원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다며 전혀 자발적이지 않은 강요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표가 직원들에게 정치활동을 강요하는 것은 엄연한 갑질이라고 했습니다. 정당법 제42조 1항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과 탈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입당 강요죄 등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이번 수사가 최 시장의 재선 도전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최 시장은 지난 2018년 민주당 동두천시장 후보 경선 당시 일반인 여론조사에선 다른 후보에게 밀렸지만 권리당원 조사에서 앞서 민주당 시장 후보로 확정된 뒤 본선에서 최종 당선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만 8,702명 발생해 닷새 연속 10만 명대 아래로 확산세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주말 검사 건수가 적었던 전날보다 3만 8천여 명이 증가했지만 지난주 월요일보다는 7,55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8,800여 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고 의정부 3,942명, 양주 1,742명, 포천 681명, 동두천 251명, 연천 73명 등입니다. 재택치료자는 42만 9천여 명으로 전날보다 5만 1천여 명이 줄었고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도 63.7%로 전날보다 3.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동두천 상패동에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5월에 착공됩니다. 1단계 추진 사업은 1,219억 원이 투입되며 26만 7천 제곱미터에 조성됩니다. 섬유와 화학, 전자부품과 자동차 제조업 등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동두천시는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1,6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500여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임 포인트를 불법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온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동두천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온 A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동두천시에서 게임기 157대를 설치한 뒤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이나 주방에서 몰래 환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게임기 157대와 현금 1,300여만 원을 압수하고 불법 영업으로 얻은 이익을 확인해 추징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기도가 특성화 지원 사업이라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동막골 상권이 사업에 선정돼 도비를 확보하게 됐는데요. 지역 경제에 씨름이 깊은 만큼 큰 변화가 기대됩니다. 네, 경기도 소상공인과 골목경제정책팀의 김은미 팀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올해 경기도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 사업에 연천 동막골이 선정이 됐습니다. 어떠한 구상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갖게 된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연천군 동막리 일원의 동막 계곡을 군인 친화적인 친군, 레트로 특화 감성 상권으로 조성해서 상권 자생력을 강화하고 침체된 동막골 상권을 활성화한다라는 사업 목표 아래 특화 환경 조성, 특화 프로그램 개발, 상권 자생력 강화 전략, 이렇게 총 3개의 추진 전략을 세웠는데요. 레트로 조형물, 간판, 조명, 포토존, 특화 상품 개발 등을 통해서 레트로 감성 상권을 조성하고 웰컴 투 동막골 이미지를 투영한 동막골 브랜드하고 마케팅을 추진하며 밀리터리 밀키트 개발 등의 세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과 외부 관광객을 유치해서 동막 계곡을 새로운 지역의 명소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네, 앞서 진행된 사업들의 성과를 좀 짚어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사업에 대한 기대 효과도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포천 대군계곡 거리는 청정계곡 복원 후에 2021년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서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중입니다. 연천군의 경우에는 연천역 상인회가 작년 21년에 노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서요. 역시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상징 조형물과 점포 사인, 연천 큐브 조성, 특화 먹거리 개발, 홍보 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8월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연천역 주변의 상가가 관광 특화거리로 조성되어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올해 동막골 상권까지 특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탈바꿈을 하게 된다면 지역의 명소로 조성이 되어서 인구 감소와 코로나 등으로 침체되었던 연천군의 상권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기도는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 사업을 단계별로 세분화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상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코로나19로 지친 상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잘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소상공인과 골목경제정책팀 김은리 팀장이었습니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데요. 기준 연료비를 킬로와트 시당 4.9원, 기후환경요금은 2원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보다 6.9원이 오르게 되는 건데요. 월 평균 307킬로와트시를 쓰는 4인 가구에 적용을 해보게 되면요. 한 달에 2,120원가량 증가하는 셈입니다. 그리 크게 오르지 않는 건 정부가 전기요금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연료비 조정 단가만큼은 2분기에도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 요금까지 크게 인상된다면 서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치솟는 물가를 고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원가가 계속 오르게 될 경우 한전의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전은 지난해 5조 8천억 원 규모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하죠. 원가 폭등 악재가 덮친 상황에서 비교적 전기요금 인상 폭은 크지 않아서 서민들의 부담은 덜게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정부가 요금 인상을 억누르면 미래 세대가 공기업의 부실을 짊어질 수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4일 경북과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400명이 넘는 사람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역 시민들을 비롯한 기업과 지자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화마가 얽힌 상처를 보듬고 있습니다. 정우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울진 시민 여러분과 함께한 국민이 있으니 빠른 복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난 15일 익명의 80대 노인이 서산시 사회복지과를 방문해 남긴 편지입니다. 산불 발생 지역 주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 원 상당의 수표도 함께 전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알려진 이 어르신의 익명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여름에서는 이번 기부 말고도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4차례에 걸쳐 가지고 330여만 원의 성금을 이렇게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17년 화재로 인해 공장이 모두 불에 탔던 한 기업체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3천만 원의 성금을 모았습니다. 저희 비추로셀도 그런 공장에 전소되는 아픔을 겪고 일어났습니다. 동해안 산불의 피해를 입으신 많은 주민들분들도 분명히 일어나실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복구하셔서 정상 생활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확연히 갈렸던 전국의 민심도 산불 복구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습니다. 전남 순천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기부금을 전달한 데 이어 경남도청, 제주도의회, 인천시의회, 충남도의회 등 전국 곳곳에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전달된 기부 금액은 약 110억 원에 달합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 동해안과 경북 울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성금 모금은 이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이 커다란 시리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꿈과 용기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넘게 계속된 이번 동해안 산불은 여의도 면적 22배에 달하는 산림을 태우고 3조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지역을 뛰어넘는 도움의 손길이 이재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이 올해부터는 농가 자율령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한우 품종 개량 등 하향식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올해부터는 농가 수요에 맞는 자율령 사업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44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한우 혈통 등록과 우량 암소 육성, 유전체 분석 등 우수개체 선발 사업이 시행됩니다. 또 송아지 면역 증강제와 임신 진단 키트, 친환경 급수기 등 농가들이 선호하는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동화책을 읽어주는 신기술 서비스가 경기도 내 어린이집 210곳에 도입됩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외부 수업 등의 기회가 줄어든 영유아를 위해 어린이집에 인공지능 로봇을 한 달간 대여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공되는 로봇은 네이버에서 검색할 수 있는 동요와 동화책 등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며 눈동자의 변화를 감지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인공지능 로봇 35대를 남부와 북부 어린이집에 순차적으로 대여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포천 스키장 리프트 사고 발생과 관련해 경기도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건의문에는 현재 철도를 대상으로만 이루어지는 정밀 진단 제도를 궤도, 삭도 시설에도 도입해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궤도와 삭도 시설의 감속기나 와이어 로프 등 주요 구동 설비에 대한 법적 내구 연한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